헤이원 한여름밤의 티파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이원의 한여름밤의 티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7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이야기 모집 이벤트를 업로드하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받았는데요.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께 이번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헤이원이 처음으로 기획하는 영상 형식의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좋아해 주신다면 헤이원은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헤이원이 함께 아트토이 이야기를 나누고 헤이원 Q&A, 헤이원에 관한 최신 소식, 최신 제품 언박싱 영상도 영상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는 티파티의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퀴즈를 내어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중 3분을 추첨하여 헤이원 최신 랜덤 피규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헤이원의 한여름밤의 티파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유튜버 오렌지 캐럿님의 나와 아트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트토이에 대한 첫 기억은 유학 중 우연히 발견한 아트토이 샵에서 생겼어요. 멋진 샵들로 가득한 뉴욕 소호거리에서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곳이었죠. 눈이 휘둥그레지는 멋진 장난감들이 가득해서 와, 여기 단골 되겠다 했는데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만 하다가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쯤 기념으로 구매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땐 생필품이 아닌 것에 돈을 쓰기가 괜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저의 아트토이들을 보면 아, 나 열심히 살았다 하는 뿌듯함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트토이를 좋아하고 꽤나 많이 모으게 된 이유는 유학 시절의 결핍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덕질해왔던 대부분의 장난감들은 영화, 책, 혹은 기존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출시된 장난감들인데 아트토이는 장난감 자체가 작가의 메시지나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주체가 된다는 점이 놀랍고 매력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것을 생각하면 어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놀았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어릴 때처럼 자유로운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슬프고 아쉽기도 했는데요. 아트토이, 특히 헤이원의 랜덤 아트토이 피규어를 만나고 나서 어릴 적의 장난감적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그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컨셉이 확실하고 유니크한 시리즈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자꾸 머릿속에 이야기가 떠오르고 같은 시리즈의 다른 피규어들과의 관계성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규어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헤이원의 에디 히어로즈 오브 익스페디션의 스톤맨은 저의 인생 아트 토이예요. 그 감각이 돌아오니 기존에 제가 덕질하던 다른 종류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욱 즐거워지더라고요. 장난감은 제가 꾸준히 사랑해왔고 언제나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였기에 이렇게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경험이 정말 즐거웠어요. 장난감이 저에게 굿즈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해서 앞으로도 장난감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아트토이 덕질을 계속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렌지 캐럿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유튜버 키덜트 빈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토이 리뷰를 하는 유튜버 키덜트 빈입니다. 저와 아트토이와의 첫 만남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소니 엔젤을 판매했었는데요. 평소에도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던 저는 한두 번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게 저의 첫 아트토이였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이리저리 어설프게나마 피규어를 찍어보고 당시에 운영하던 블로그에 리뷰도 올리면서 기록하는 걸 좋아했어요. 눈이 오는 날엔 눈사람 피규어를 데리고 나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회사 책상에도 몇 개씩 올려두곤 했답니다. 풀박스로 7, 8박스쯤 모았을 때 퇴사하면서 더 이상 소니 엔젤은 모으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트토이와는 작별을 하는가 했는데 몇 년 전 캐릭터 페어와 서일페에서 아트토이를 다시 접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비해 많이 오른 아트토이 가격 때문인지 그 사이 바뀐 취향 때문인지 그때까지도 저는 아트토이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제가 좋아하던 캐릭터와의 콜라보 아트토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트토이를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지만 퀄리티가 좋고 데리고 다니며 사진 찍기도 좋다는 점에서 제가 아트토이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원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오면 돈도 아깝고 괜히 산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랜덤으로 뭐가 나올까 하는 설레는 마음까지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가끔 기대도 안 했는데 시크릿이 나오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좋더라고요.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랜덤 토이 형태로 많이 출시하는 거 보면 아트토이의 인기가 이제 더 이상 덕후들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덕후로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직 아트토이는 해외 시장이 더 크지만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작가님들이 한국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전시 및 행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원 티파티를 위해 이야기를 보내주시고 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는 총 3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수집, 열정, 소통. 렛츠고! 수집은 나이, 성별, 재정적 상태를 불문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수집하는 물건들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물품들을 수집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모으는 것을 통해 기억을 간직하곤 합니다. 티켓,
입장권, 제품 라벨, 친구가 남겨준 쪽지 등 이러한 물건들은 가치가 크진 않을 순 있지만 한 시기의 경험과 과거를 대변하는 것이기에 수집가에게는 값비싼 보물이 됩니다. 첫 번째, 수집에 관한 이야기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송땡땡님이 우리에게 공유한 그의 피규어 수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작은 장난감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남은 티켓, 새로 산 옷의 라벨을 잘라 모으는 등 다양한 것을 수집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 우연히 친구와 쇼핑을 하던 중 아트박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귀엽고 예쁘게 디자인된 작은 피규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피규어들을 보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이 작은 것들에 끌려 그중 한 개를 집고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피규어를 하나씩 사러 가는 습관이 생겼고 지금까지 수집한 피규어들을 볼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피규어들은 나의 과거와 기억을 담고 있고 내가 겪어온 일들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나중에 나의 집,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다면 피규어들을 위한 전용 진열장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수집의 가치는 아마도 사랑하는 물건들을 가까이 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피규어를 많이 수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많이 모을수록 각 피규어마다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피규어들을 주르륵 같이 놓으면 마치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가끔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를 듣게 되면 마음이 그때의 순간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 피규어에 대한 감정도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피규어를 구매해서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규어를 통해 생긴 취미가 저에게 큰 행복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도 피규어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송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 말했듯이 생리적 및 안전 욕구가 충족된 후에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 그리고 존중의 필요를 갖게 됩니다.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음식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개성 표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트토이는 MZ세대에게 자유와 자주성을 제공합니다. 구매부터 즐기기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와 이미지를 선택하고 아트토이를 재창조하는 과정 모두 각각의 특별한 개성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김땡땡님과 아트토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열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트토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딱히 취미도 없고 취미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첫 번째 랜덤 피규어를 사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트토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조금씩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땡땡마트라는 아트토이 매장이 저의 직장 근처에 생기게 되었는데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곳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퇴근하던 금요일에 약속이 없던 저는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그 가게 앞에서 땡무의 신상품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 포스터에 마음이 뺏겨 첫 번째 랜덤 피규어를 사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첫 랜덤 피규어를 열었을 때는 원하던 피규어가 나오지 않아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던 캐릭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위시를 꼭 뽑아야겠다는 오기로 월요일 퇴근 후 저는 다시 가게로 달려갔고 랜덤 피규어를 하나 더 샀어요. 그 후 저는 매일 출근을 하면서 오늘 퇴근 후에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 기대되기 시작했고, 점점 랜덤 피규어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피규어에 대한 정보도 찾고 카페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출시되는 새로운 시리즈들도 관심을 갖게 되어 아트토이들을 위한 SNS 계정을 개설하고, 주말에는 새로 구매한 피규어들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시간들이 피규어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아트토이를 알게 되면서 다른 브랜드의 피규어들도 모으기 시작했고, 이 피규어들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트토이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디자인과 디자인의 배경이며 다른 부분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트토이는 사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역할을 합니다. 아트토이를 사는 목적이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아트토이를 어느 정도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좋아하는 아트토이를 사진으로 찍어 친구들과 SNS에 공유하는 것은 MZ세대 사이에서 흔한 일입니다. 제가 아트토이에 빠지기 전에는 집에서 애니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취미였고, 여러 가지 신작 애니에 열정적이었으며 좋아하는 캐릭터의 피규어도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대문자이라서 함께 놀러 나가는 것 말고는 공통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애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싶었지만 극아이여서 그냥 계속 혼자 집에서 애니를 보곤 했어요. 그러나 제 생일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랜덤 피규어를 하나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받은 이후 점점 아트토이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아트토이 오프라인 매장에 데리고 가줘서 랜덤 피규어 구매도 하고, 오픈 채팅과 네이버 카페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더 아트토이 수집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오즈아이라는 캐릭터를 특별히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았을 때 오즈아이의 눈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유심히 봤는데, 오즈아이의 캐릭터 설명을 읽어보니 제 성격과도 잘 맞는 피규어인 것 같아서 공감을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애니 정보와 아트토이 최신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리며, 영상에서 공유드린 3명의 주인공께 헤이원의 신상품 바오바오 포켓 상점 시리즈를 한 피스씩 소소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언박싱을 통해 선물인 바오바오의 포켓 상점 시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오바오 아트토이의 모든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헤이원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팬분들을 위해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신 오렌지 캐럿님의 사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오렌지 캐럿님의 인생 아트토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께 헤이원의 미공개 신상품 랜덤 박스 헤이원 미니미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헤이원이 뉴 시리즈 헤이원 미니미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원 한여름밤의 티파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2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콘텐츠에 대한 조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원과 함께 우리만의 재미있는 아트토이 공간을 만들어요.